예, 51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선의 악의 여부에 따라 그 법률 효과가 달라지는 경우들이다. 예,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다툼 판례. 자, 1번. 예, 둘째 줄 중앙에 해제된 이후에 체크요. 둘째 줄 마지막 등기가 말소되기 전 체크요. 그리고 넷째 줄 중앙에 매도 인원 체크요. 넷째 줄 마지막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까지 가로하시고 X요. 마지막 있다에 체크요. 1번 지문이 내포하는 뜻은 먼저 계약을 해지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소급표 때문에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민법 548조 제1항 단서는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때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예요. 선악불문하고 보호한다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1번이요. 해제 후 말소 등기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는 대법원 판례가 선인 경우에만 보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넷째 줄 마지막 매도인은 제3자가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매도인이 계약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3자가 악의여야만 해요. 선이라면 매도인은 계약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해요. 제3자가 선이라면 법률상 보호되기 때문에 해제 후 말소 등기하기 전 거래한 제3자는 판례가 선의만 보호한다. 그러므로 매도인이 해제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 이렇게 와야만 해요. 그래서 틀렸네요. 예, 좀 어렵네요. 자, 2번 체크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때까지요. 불능한 한의 동그라미요.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목적이 불능이랍니다. 그럼 이 지문을 보고 원시적 불능이구나를 알아보셔야만 한다는 이야기요. 그때 원시적 불능의 일반적인 모습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데도 유효함을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둘째 줄 묶어볼게요.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까지요. 중앙에 믿었음의 언더라인이요. 이 말이 신뢰란 말이죠. 예, 신뢰 손해,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 3번은 특정물 매매든 불특정물, 즉 종류물 매매든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첫째 줄 전반의 수량의 체크, 중앙의 부족의 체크, 둘째 줄 전반의 일부의 체크, 중앙의 멸실의 체크, 마지막 여백에는 574주라 적으시고 574주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요. 선의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악의의 매수인은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의의 체크요.
그 다음에 5번이요. 둘째 줄 이를 주장하는 자 체크요. 그게 무효 주장자를 말합니다. 정리. 허위 표시의 제3자는 보호되는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말할 때 제3자는 선의로 추정이 돼요. 그럼 제3자는 선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제3자, 추정되는 자가 추정되는 사실, 선의를 스스로 입증하지는 않는다. 추정되는 것과 반대 사실,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데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면 그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유리한 지위에 서는 자,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하는 자는 무효 주장자입니다. 가 입증하는 것이다. 52번이요. 매매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특정한 재산권 이전과 대금의 지급은 매매계약의 실행 내지 이행에 지나지 않고 매매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여백의 낙성계약이라 적으시고 약정하고 약정하로 성립하지 요물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그러니까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성립 요건은 아니고 계약의 실행 내지 이행에 불과하다. 되겠죠? 예. 그 다음 2번 묶어볼게요. 매매계약의 비용, 채무 이행 시기 및 이행 장소 등까지요. 에 관하여 채권 합의가 없으면까지요. 매매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 이 말은 매매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데 틀렸습니다. 민법에 이때를 대비해서 보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고 채무의 이행 시기도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 목적물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채무 이행 시기도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 기한이 있다면 상대방 이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다고 추정한다와 같은 보충 규정 등이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정하지 않아도 매매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 다음 세 번째요. 매매계약은 의무부담행위 즉 채권행위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으므로 타인 소유 물건도 매매 목적물로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 네 번째, 매매교환 임대차의 공통점 네 가지.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매수인의 주된 채무는 대금 지급 의무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이 합의하기를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해도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 또는 양도소득세 지급 의무 이런 게 원칙적으로 주된 채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동생관계가 될 수는 있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53번이요. 갑은 창고가 딸린 을 소유 건물을 매수하였다. 그럼 을이 매도인, 갑이 매수인. 그 창고가 계약 체결 전 이미 소실하였다. 거기까지요. 건물의 창고는 건물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여백에 이렇게 적어야지. 계약 체결 전에 소실했다는 말이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이다.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표적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574조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중 일부 멸실이에요. 예. 그래서 574조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원칙이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 2번이요. 매도인의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지만 물건이나 권리를 팔러 온 자가 매도인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과실이 없어도 요건만 갖추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매수인의 갑이 이러한 사정을 체크 알았더니요. 574조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선의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악이 알았던 매수인 갑은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로 가야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3, 4를 묶으시고 첫째 3번 첫째 줄 중앙에 없다면 체크, 선의 체크요. 그 다음에 4번 갑이 체크 선의요. 정리한다면 574조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요. 선의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묻는데 잔존 부분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잔존 부분만이라면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를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잔존 부분만이라도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4번 대금감액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죠. 예. 5번이요. 둘째 줄 전반에 안날의 체크 1년 내에 체크요. 574조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권리의 하자입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을 물어 권리 행사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척기간에 규정이 있다. 선의만 담보 책임을 묻기 때문에 선의 몰랐기 때문에 안날부터 권리의 하자기 때문에 물육 권1 중 권1 1년 내. 그 다음 54번이에요. 다음 임대차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차 목적물을 현상에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 임대인에게 수선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는데도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수선했다면 임차인은 필요비 상한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2번 체크 임대차가 종료한 후 체크 유익비 체크 정리 임차인은 유익비 상한 청구권뿐만 아니라 필요비 상한 청구권도 인정되는데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한 후. 그 다음에 3번 마지막에 유치에 체크하시고 임차인이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그 비용 상한 청구권은 임대차 목적물이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할 수 있죠. 예. 그 다음 4번째요. 유상 무상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 한해서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이 유상 무상을 구별하는 실익이기 때문에 임대차도 유상이기 때문에 매매에 관한 규정,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5번이요. 임대차의 차임 정감 청구권은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고 임차인에게 불리 안 하면 효력이 있어요. 자, 묶어볼게요. 일정 기간 정액하지 않겠다는 약정까지 묶으시고 차임을 안 올린다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안 하다
안 하잖아. 그럼 유효하다고 가야죠. 틀렸네요. 55번이요. 민법상 임대차 틀린 것. 자, 1, 2 묶으시고 법조문 621조 제1항과 622조 제1항은 시험에 자주 물어봅니다. 특히 2번 622조는 더 주의해야 돼. 1번은 621조 제1항입니다.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건 더 이상 분석할 건 없고, 다만 언더라인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까지요. 그 말이 빠져버리면 틀린 지문으로 처리합니다. 예, 그게 이 지문의 핵이기 때문에, 이 조문에. 그럼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있다면 없다로 가야 돼. 그래, 그 말을 빼버리고 그대로 서술하면 무조건 있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에요. 되겠죠? 예, 그 다음 2번이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 토지 임차권은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 언더라인 건물을 등기한 때까지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임대차인데 토지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았지만 임차인이 소유하는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그때는 토지 임차권의 효력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그럼 토지 임대차는 등기되지 않아도 건물은 등기돼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3, 4를 묶으시고 좌측에는 적시해지요. 자, 다시 2, 3, 4에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종착역 때 하는 거거든. 임차인의 적시해지가 둘이 있고 임대인의 적시해지가 둘이 있어요. 임대인의 적시해지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기를 연체했거나 무단양도 전대한 경우, 그게 임대인의 적시해지예요. 그래서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무단 전대죠. 임대인은 적시 해지할 수 있죠. 임대인은 대동그라미 아래쪽에 해지의 채권. 자, 3번이요. 임차인의 적시 해지는 목적 달성할 수 없다는 말이 와야 돼. 목적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이 오면 임차인은 적시 해지 못해요. 그래서 3번 첫째 줄 마지막 임차인은 차의 동그라미요. 마지막 줄에 해지의 채권 없다의 가로하고 X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없다고 하면 안 돼. 해지할 수 없다라는 말이 오기 위해서는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와야지. 목적 달성할 수 없다는 말이 오면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다고 가야 돼. 정리. 보존행위는 원칙 임대인이 합니다. 그때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보존행위 할 때는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다.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해지는 못해요. 그래서 목적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적시하여 해지할 수 있다 없다를 따라 나누어야지. 그냥 해지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틀린 지문입니다. 되겠죠? 예, 그 다음 5번. 자, 첫째 줄 마지막 임대인 동의를 얻어 체크요. 둘째 줄 마지막 임대차 종료 시 체크요. 셋째 줄 중앙에 부속물 매수 청구 체크요. 정리.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공통점은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행사하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행사하는 권리다. 둘째 차이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가 요건이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와 같은 것이 요건이다 아니다. 이건 부속물이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56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은 정답은 잘 안 돼요. 학설에 대립이 있기 때문에. 이건 주로 계약금에서 물어본다고. 그럼 계약금 한번 복습해 보자고. 계약금은 매매계약 등의 종된 계약이지만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시에 체결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잖아요. 보증금 계약도 그 낙성계약이라 말해. 다만 요물계약이 가능하다는 죄송합니다. 보증금 계약도 요물계약인데 낙성계약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있지만 조금 전에 말했던 계약금하고 논리 똑같습니다. 통설적인 입장에 따른다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 등의 종된 계약이지만 임대차 계약은 낙성계약이고 보증금 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시에 체결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1번이요. 그래서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둘째 줄에 대항력 없는 애 언더라인이요. 없는 애 동그라미. 있는 없는 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야 됩니다.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의무 부담 안 합니다. 예, 그래서 2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 3, 4를 묶으시고 3번이요. 새칭 깔아 판례예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하세요, 까세요 라고 임차인이 주장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 연체 차임에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하고 말고는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권리. 임대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쫓아내면 공실이 생길까 봐 임대인이 선택해서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다. 임차인의 권리 아니에요. 그러므로 임대차 존속 중에도 중에 동그라미, 임대인은 대의 동그라미, 보증금으로 차임에 충당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임차인은 차의 동그라미, 임대인의 연체 차임 청구에 대하여 보증금으로 충당할 것을 항변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 까고 말고는 임대인의 권리지 임차인의 권리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자, 체크 둘째 줄 중앙 목적물의 인도시까지 체크요. 정리한다면 보증금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대표적인 기능이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이 있어. 그럼 언제까지 담보할 것인가? 임대차 종료할 때까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고. 그러니까 둘째 줄 임대차 종료 후 체크 목적물 인도시까지 체크요.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는 보증금으로 담보하기 때문에 목적물 인도시까지 보증금에 의해서 담보된다라고 가야죠.
예, 틀렸어요. 그 다음 5번입니다. 묶어볼게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차권 양도 금지에 관한 약정까지요. 임차권의 언더라인이요. 있는 경우 임차인은 체크 보증금 반환 채권이요. 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하고 임차권은 다른 권리입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채권이고, 임차권은 존속기간 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인데 같은 권리다 다른 권리다. 다른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 합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한다라는 금지 특약을 맺어도 보증금 반환 채권은 다른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권리예요. 57번 부동산 물건 변동 가장 타당한 것은 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을이 갑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좌측에 채권적이라 적으시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이라 말은 일종의 채권이에요. 물건이 아니라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도성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첫째 줄, 둘째 줄 중앙에 양도 체크, 제한 체크요. 그러므로 셋째 줄 전반에 임대인 갑의 동의나 승낙까지요. 정리.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채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양도성이 제한이 된다. 그러므로 이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임대인 갑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은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가 가등기를 포함하여 권리의 등기에 한해서 무효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고 말하지, 표제부 유용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표제부 유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판례가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라는 게 표제부 유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례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3번 첫째 줄 중앙에 갑과 을 명의로까지요. 둘째 줄 마지막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서까지 가로하고 실체관계 밑에 X요. 이중의 소유권 보존 등기, 중복 등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대부분 판례. 갑과 을 명의란 말은 보존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실체적 권리관계를 묻지 않고 선등기가 유효하다. 선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가 아닌 한 실체적 권리관계를 따지지 않고 선등기가 유효하다는 게 대부분 판례예요. 실체관계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첫째 줄 마지막 부적법 체크, 말소 체크. 그 다음 둘째 줄 마지막 그 말소 등기를까지요. 정리.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에 불과하지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부적법 말소돼도 등기된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소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 회복 등기할 수 있지. 그 말소 등기를 무효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게 틀렸어요. 등기가 부적법 말소되면 말소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 회복 등기 대상이라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이요.
첫째 줄 중앙부터 묶어볼게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언더라인 도급인에게 귀속까지요. 시키기로 합의가 있었다까지 묶으시고 셋째 줄 전반 중앙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과 재료를 들여까지요. 그리고 넷째 줄 마지막 수급인에게 수급인 가로하고 수 밑에 X예요. 정리. 세 줄, 네 줄만 언급하면 맞는 이야기예요. 자, 건물을 완성시키기로 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인 채권자는 공사 대금 채권이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할 수는 있지만 자기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 없고 타인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이 완성됐다는 말은 수급인이 원시 취득하기 때문에 채권자, 수급인 자기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 안 합니다. 근데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이 완성이 됐다는 말이 와도 첫째 줄, 둘째 줄이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기를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라는 말이 오면 완성된 건물을 원시 취득하는 자는 도급인이기 때문에 채권자 수급인 입장에서는 타인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건 원시 취득, 소유권 취득을 물어보고 있어.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말이 왔기 때문에 도급인이 원시 취득하는 예외입니다. 예, 58번이요. 틀린 것 찾아라. 자, 기억 첫째 줄에 알면서의 체크. 둘째 줄 필요비 체크요. 알면서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점유자의 비용 상한 청구권은 선악을 불문합니다.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갑자기 이 지문이 헷갈린다고. 수업 시간에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과장되게 도둑놈이 도둑질한 물건에 비용을 지출해도 법률상은 비용 상한 청구권은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악의 점유자에게도 비용 상한 청구권은 있다 없다? 있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있다, 옳은 지문이고. 자, 2번이요. 셋째 줄 중앙에 본건이 있다고 믿은 때 체크요. 본건이 있다고 믿었다는 말이 본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였다. 선이란 말입니다. 선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있죠. 선의 점유자인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차임이 법정과실입니다. 그럼 선의 점유자가 즉 과실을 취득한 것은 법률 규정에 따라 과실을 취득한 것이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한 부당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선의 점유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담 안 하죠. 예,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그리고 디귿은 여백에 이렇게 적으시고 점유권이란 권리는 성질상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 본권이 있든 없든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 점유만 하고 있다면 인정되는 권리가 무엇이다? 점유권이다. 그러므로 본권이 있든 없든 점유하는 자에게 점유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점유를 침해당하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가야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묶어볼게요.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까지요. 그 속에 언더라인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까지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했다는 말은 타인 소유 물건인데 자기 소유 물건이라 믿고 점유하였어. 그럼 소유자라고 믿고 점유했으니까 자주잖아요. 근데 소유권은 있다 없다? 없잖아.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
첫째 줄을 보고 아 선의이면서 자주 점유자구나를 알아보셔야 해요. 안 되는 분은 첫째 줄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두시고 이 표현이 선의이면서 자주 점유자입니다. 그럼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돼도 회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현존 이익이죠. 예, 그래서 둘째 줄 마지막 현존 이익의 한도 체크야. 손해배상하면 족하다. 59 공동소유 옳은 것 다툼 판례 1, 2 묶으시고 1번 중앙에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 체크요. 둘째 줄 중앙에 관리의 체크요. 관리 방법,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는 관리 방법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죠. 예. 2번이요. 죄송합니다. 2, 3번이 뒤집어져 있네. 답이랑 관계 없으니까.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보존행위 각자 단독이라 그랬습니다. 공유물에 대한 소수지분권자는 그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까지요. 과반수에 미달하는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일부라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은 불법 점유입니다. 그럼 다른 소수지분권자도 보존행위로 단독으로 전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가야죠. 예, 없다가 틀렸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판상 분할 체크요. 셋째 줄에 가격 체크, 배상의 체크요. 정리. 재판상 분할은 법률 규정은 원칙 현물 분할. 다만 예외적으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면 가치가 급격히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 경매를 명할 수 있다 하는 예외적 대금 분할이란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가격 배상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 판례가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도 현물 분할의 한 방법으로 가격 배상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가격 재판상 분할도 판례에 따르면 가격 배상 가능해요. 틀렸고, 자, 네 번째. 이런 지문이 간혹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지문 틀리지 말라고 제가 망가졌잖아요. 민법상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인데 민법상 조합은 일종의 동업관계 등을 말해요.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동업하다가 제가 죽고 나면 제 아들내미하고 한번 동업해 볼랍니까? 왜 아들내미가 합유 지분을 상속하면 동업해야 돼? 그랬다간 그 업체 망하지. 내 아들내미가 꼴통인데. 그러니까 합유자의 지분은 원칙 상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살아있는 잔존 합유자에게 그 지분이 기속되지 원칙적으로 합유 지분은 상속 안 합니다. 예,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5번의 첫째 줄 마지막에 물건의 하자 체크요. 둘째 줄 중앙에 그 지분 비율로 체크요. 다시 체크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요. 자, 정리. 공유물을 분할, 대표적인 예로 현물 분할을 예를 든다면 분할하고 나니까 소유권을 취득한 자 입장에서 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분할이 공유물 분할이 교환과 매매의 실질을 가지기 때문에 유상계약이라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니까요.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현물 분할하고 나니까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자 그 토지에 하자가 있어. 그럼 다른 공유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요. 아니네. 60번이요.
다음 중 소유권 취득에 관련된 판례 입장 틀린 것은 1번은 점유의 성계가 인정되듯이 등기의 성계도 인정되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자기 명의로 10년간 등기되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고 전 점유자 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포함하여 10년 하면 되죠. 예. 그 다음에 2번은 둘째 줄 중앙에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체크야. 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해야만 되는데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세 번째요. 둘째 줄 마지막 제3자에게 체크요. 그리고 마지막 여백에는 원칙이라 적으시고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라는 말이 오면 적극 가담이란 말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시효 취득은 주장하지 못하죠. 예외가 있다. 2차 취득시효. 그 다음 네 번째요. 셋째 줄 마지막 적극 가담의 체크요. 이중매매 법리는 제1행위도 제2행위도 매매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 가담이란 말이 오면 이중매매는 전부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입니다.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을이 시효를 완성했으나 아직 등기하기 전 원소유자 갑이 제3자인 병과 매매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함에 있어 원소유자 갑의 배임행위에 제3자 병이 적극 가담했다면 갑과 병의 이중매매는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이중매매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5번은 둘째 줄 전반의 자주의 체크야. 점유자는 무과실 점유를 제외한 하자 없는 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점유자에게 자주 점유는 추정되므로 추정되는 자, 점유자가 추정되는 사실, 자주 점유를 스스로 입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추정되는 것과 반대 사실 타주 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됩니다. 자, 61 취득시효 옳은 것 다툼 판례 1번이요. 한 필의 토지 일부도 탱자나무 울타리와 같은 객관적 징표만이 있다면 토지 일부도 점유취득시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하여 한 필의 토지 일부는 등기 기록을 개설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로 등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 안 합니다. 예. 그 다음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자, 2번은 중앙의 점유 매개관계 체크하시고 대표적인 점유 매개관계가 임대차 계약이잖아. 그럼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 그럼 소유의사가 있는 자는 객관적으로 소유의사가 있는 자는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좀 생각 좀 하고 대답하시죠. 소유의사가 있는 자는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객관적으로 임대인 아니냐고. 임대인. 이 두 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정리.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는 점유해야만 인정되는 권리인데 반드시 직접 점유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점유 매개관계를 통하여 간접 점유해도 된다. 그때 점유 매개관계가 있다면 자주점유, 소유의사가 있는 자는 간접 점유자예요. 간접 점유자가 시효 취득하지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은 객관적으로 소유의사가 없잖아. 간접 점유자가 시효 취득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간접 점유자 체크예요. 그 다음 디귿의 둘째 줄 마지막 점유의 중단 체크예요. 그리고 점유의 중단 바로 밑에 한의 동그라미요. 정리. 점유의 중단이란 이야기는 점유의 상실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점유를 이전했다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정리.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했지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러므로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입니다. 그러나 시효 완성자가 시효 완성한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아요. 근데 시효 완성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점유를 상실, 점유가 중단이 됐다면 소멸시효가 진행이 될 것이지 이게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는 한 곧바로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 그 지문이에요. 그 다음 리얼이요. 자, 지역권도 시효 취득할 수는 있지만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는 없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고 그러므로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로를 개설해야만 하는데 통로 개설은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고자 하는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미음 취소권의 언더라인, 저당권의 언더라인. 취소권 밑에는 형성권이라 적으시고 취의 동그라미요. 저당권 밑에는 점유 X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는 거의 대부분 형성권이라 그랬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취하면의 취, 형성권이에요. 당사자, 취소권을 가진 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권리는 시효제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취득시효도 소멸시효 대상도 아니에요. 그리고 취득시효는 원칙 점유한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둘 다 취득시효 대상 아니에요. 자, 62번 첫째 줄 중앙에 물건의 체크 여백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물건 중에 소멸시효 대상인 것은 용익물건만 소멸시효 대상이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건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계속하여 행사하지 않는다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점유권, 유치권은 시효 제도하고 관계없어요. 점유권은 점유하면 바로 취득, 점유 상실하면 바로 소멸, 유치권도 점유해야 되죠. 이 두 가지는 시효 제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물건의 포기, 포의 동그라미요. 물건의 일반적, 공통적 소멸 원인 중 물건의 포기만 단독행위,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물건의 포기로 물건이 소멸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해야 됩니다. 나머지 물건의 공통적 소멸 사유는 전부 원인이 법률 규정입니다. 예. 그 다음 디귿이요. 자, 3번 원칙에 체크하시고 물상대위요. 물상대위는 우리가 배운 담보물건 중 유치권, 질권, 저당권 중에 시험은 유치권, 저당권. 물상대위성은 우선변제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성이므로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성 인정 안 되고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물상대위성이 인정돼요. 참고로 질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세 개 중에 저당권 질권이 물상대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2대 1입니다. 2대 1이요. 그래서 물상대위하는 게 원칙이다. 담보물건이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 4번이요. 자, 묶어볼게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까지 묶으시고,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있다면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전세권을 소멸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고, 5번째, 첫째 줄부터 둘째 줄 전반까지 묶어볼게요.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일인에 속하는 경우까지요. 안 되는 분은 그 밑에 혼동이라 적으시고 마지막에 원칙에 체크요. 혼동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제한 물건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죠. 예, 63번입니다. 지상권 털린 것은 1번 첫째 줄 중앙부터 묶어볼게요. 지상권의 구조와 종류를 전혀 정하지 않았다까지요. 근데 이미 존속기간은 잘 아는데 전세권 지상권 성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를 잘 몰라. 280조의 최단 존속기간은 지상물의 구조나 종류에 따라 30년, 15년, 5년이란 규정을 두고 있어. 최단 존속기간. 만약 지상물의 구조나 종류를 정하지 않았다면 15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은 20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잘 알잖아. 그 존속기간 참 지상물의 구조나 종류를 안 정해도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성립에 영향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1번 첫째 줄이 서술하는 것이 구분지상권이에요. 자, 묶어볼게요. 토지의 상하에 어느 일정한 층만을 객체로 하는 지상권 이 말이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정한 지상권을 말해. 구분지상권이요. 그럼 일반적인 지상권도 최장기의 규정이 없어 영구무한이 가능한데 일반적인 지상권보다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약한 구분지상권은 더더욱 영구무한 가능해요. 예. 그 다음 세 번째요. 지상권의 본질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데 본질이 있지 지상물을 소유하는 데 본질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상권이 성립한 후 지상물이 멸실돼도 지상권은 소멸 안 합니다. 예. 그 다음 네 번째 건물 이외 체크요.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30년, 기타 일반 건물은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은 5년, 15년이 아니라 5년이 최단기입니다. 예. 그 다음 5번째 지상권 설정자가 체크요. 첫째 줄 마지막 지상권자의 체크. 시험에 중요한 것은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중요한데 설정자에게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지상물 매수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하면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물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거기까지 하고 칠게요.